안녕하세요. 유연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8월 9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아니죠. 내일이 벌써 말복. 입추가 어제 지났죠. 예, 어제 지나고 내일이 말복. 보통 이제 입추 말복 지나고 계속 덥죠. 보통 뭐 내일부터 이제 태풍이 온다는 얘기가 있기는 한데 마지막 여름을 보내는 준비를 잘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상당히 덥고 지루하고 뭐 힘들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제 슬슬 여름을 보낼 준비를 하면서 처서가 아마 다음 주쯤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처서 지나면 뭐 모기 입도 돌아간다는 처서인데 일단 조금 찬바람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만 더 더위에 좀 고생하시고 기운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죠.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뭐 미국 시장의 뭐 지방 은행들 신용 등급 강등하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금융주들은 좀 약했습니다만은 나머지 섹터주들이 다 좋았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밑에서 쭉 끌고 올라오면서 우리 시장이 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는 대부분이 다 이제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도 사실 내일 CPI 발표 앞두고 있잖아요. 내일 저녁이에요. 목요일날 저녁인데. 뭐그 부분에 좀 대비를 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은행들 파산하고 막 그랬을 때 그냥 잠깐 시장 흔들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더 시장 좀 강하게 달려왔었는데 이번 이제 지방 은행들 이제 신용등급 조정하고 이러면서 이제 뭐 멘트는 뭐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실 우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무 건전성 악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목이 됐습니다. 사실 이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죠. 국내에 있는 다른 이제 대형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한 건물들에 대한 투자금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도 최근에 몇 건 있었었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에 대한 부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국내도 지금 뭐 PF 문제들 되게 많잖아요. PF들이 좀 많이 부실화되고 이제 또 금리가 계속 올라간 상태 속에서 돈을 이제 융통하지 못하면서 혹시라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국내로도 따지면 뭐 9월, 10월 달 뭐 뇌관 뭐 계속 유튜브나 뭐 인터넷 기사 보시면 아실 것 같고 미국도 좀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상업용 부동산 또 PF 사업 이런 문제들이 경기에 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은 계속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지방은행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제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미국 스트레스 테스트 했잖아요. 은행들에 대해서 되게 혹독한 조건을 주고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뭐 거의 서브프라임에 준하는 수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다 통과는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린 부분들이 선행보다는 약간 후행적인 그런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시장에 뭐 물론 심리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뭐 물론 최근에 뭐 채권의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시장의 자금의 융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뭐랄까요 더 크게 뭐 시장의 조정의 이유는데도 시장 추세를 바꿀 만한 큰 이슈라고 좀 생각되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그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오히려 시장은 또 다시 금리를 인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금리를 이렇게 뭐랄까 금리 인상을 딜레이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시장에서는 뭐 종목 장세 이런 부분을 좀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국도 오늘 발표된 거 보니까 뭐 PPI, 뭐 CPI 다 이제 뭐 한 20개월 만에 조금 개선됐다. 뭐 이런 뉘앙스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요새 최근에 상당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중국도 계속 이제 뭐랄까 유동성도 공급하고 뭐 부양책도 쓰고 근데 뭐 아직까지 뭐 먹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서서히 조금씩 바닥을 치는 뉘앙스의 그런 기사나 좀 멘트들이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조금 다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들도 일부 좀 반등하는 모습들도 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도 뭐 인플레이션은 이제 좀 피크를 지나고 있다라는 이제 멘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뭐 해외 뭐 중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좀 꺾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뭐 미국은 뭐 이미 꺾여 있고, 사실 내일 저녁에 발표된 이제 CPI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CPI가 계속 지금 내려왔었잖아요. 지난번에 이제 3.0까지 내려갔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아마 그 기저 효과가 끝나면서 보통 예상치 이제 컨센서스 한 3.3 정도에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발표될 8월 달 거는 한 3.9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저 효과가 끝나면서 3.3, 3.9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하고 있고 대충 좀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시장이 좀 나중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조금 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실적에 맞춰서 확실히 흐름이 있어요. 컨센이 높았었는데 그 컨센을 못 맞추거나 뭐 겨우 맞춘 정도로 매도가 나오거나,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급락하거나 뭐 이런 흐름입니다. 오늘 보시면 장중에 이제 케어젠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고 나서 급락했었잖아요. 제가 분명히 장중에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가는 걸 봤는데 마이너스까지 가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시장의 변동성도 많이 커지고 있고, 어제 하이브도 그랬었죠. 지난번에 뭐 지난달이긴 했습니다만은 LX 하우시스는 뭐 정말 잘 나왔는데도 그냥 바로 그날 9% 이상 급락해버리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주가가 이제 미리 올라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자마자 그냥 바로 매도가 나오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기대 안 했는데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오고, 최근에 더존비존 같은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적이 되게 잘 나오면서 올라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심텍도 이제 최악을 지났다라는 평가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섹터 중에서 제일 못 가다가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코롱인더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뭐 리포트 계속 나와주면서 어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롱인더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았네 뭐 이런 뉘앙스로 오늘 꽤 많이 빠져, 한 10,000원 정도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섹터 쪽들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었던 컨센보다 더 그 눈높이를 못 맞추면 좀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되게 잘 가다가 실적 발표하고 컨센 수준 정도? 그 살짝 밑에 정도? 이러니까 주가가 어제 좀 빠졌었는데, 실질적으로 또 레포트들은 잘 나왔어요. 2분기가 진짜 바닥이다. 3분기, 4분기에서부터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레포트가 나와주면서 현대백화점은 조금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인 것 같고, 뭐 오늘 신세계도 어떻게 나왔나 제가 아까 못 봤는데, 신세계도 뭐 그냥 컨센이나 컨센 살짝 미달 정도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이제 실적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코스닥은 이제 중순까지 이어지니까 일단 좀 불안불안한 실적이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오늘 제약바이오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이제 제약주들은 어느 정도 실적을 잘 나왔고 눈높이도 잘 맞춰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대형 제약사들이라든지 중형급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 제약사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던 상황이었었고요. 나머지 뭐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1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실적은 크게 신약 개발 업체한테는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뭐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들이죠. 그런 쪽들도 이제 실적 나오고, 실적에 따라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많잖아요. 뭐 원택 같은 경우 뭐 오늘은 빠졌습니다만 실적 좋았었고, 최근에 뭐 비올 외 등등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들은 워낙 실적이 좋아서 좀 잘 올라갔었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실적 나오고 하락했다가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하면서 역시 이제 주가가 선 조정을 받고 실적 나오고 나서 저점 찍고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종목들 중에서 아직 실적 발표 안 한 것들은 실적을 잘 보시고,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생각한다라면은 실적 나오기 이전에 미리 먼저 빠졌었는지, 실적이 나오기 이전에 미리 많이 올라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킹하시면서 매매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CPI는 내일 발표되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연준 의원들은 약간 좀 비둘기파적인 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뉘앙스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계속 챙겨볼 기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 오늘 중국 이제 PPI 나온 부분들까지 좀 연결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 오늘 뭐 큰 그림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어제부터 반등했죠.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빠진 만큼 빠졌었고, 어제 포스코 그룹들이 쫙 올랐잖아요. 오늘 뭐 어저께는 포스코 홀딩스가 리딩하고 포스코 인터가 리딩했고 포스코 ICT가
포스코 DX죠. 포스코 DX가 갔다라면 오늘은 뭐 포스코 퓨처엠이랑 뭐 에코프로가 쭉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동박 쪽들, 뭐 롯데에너지, 뭐 트로지 이쪽도 실적 나오고 많이 빠졌다가 오늘 반등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SKC도 좀 그랬었고요. 그래서 동박 쪽들하고 뭐 분리막 일부, WPC 같은 거, WCP죠. WCP 같은 것들 그랬었고, 어제는 뭐 하나기술 비롯해서 뭐 기계 장비 업종이 좀 많이 올랐었죠. 오늘은 제가 가격을 못 봤는데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장비 쪽들은. 그랬었고,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전지도 그동안 좀 많이 장기적으로 소외됐었던 소부장 섹터주들이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많이 빠진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일단 양극재하고 대장주들 위주로의 흐름에서 약간 소부장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못 오른 종목들 쪽으로의 2차 전지 애들은 조금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반도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조정이 좀 깊잖아요. 조정이 계속 깊이 들어가는 상태 속에서 오늘 긍정적인 흐름이 조금 일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들이죠. 삼성이 이제 인공지능 뭐 그 로봇이라고 했죠. 인간과 같은 인간형이라고 해야 되겠다. 인간형 반도체, 뭐 시스템 반도체 구축을 위한 부분들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직접 챙기면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가온칩스가 이제 선봉에 서 있고, 이제 뭐 다른 칩류들 중에서는 뭐 텔레칩스나 칩셋미디어, 뭐 오늘 넥스트 칩 뭐 이런 것도 좀 따라간 것 같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들이 앞으로 조금 삼성에서 나올 얘기들이 다시 좀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후공정 쪽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HBM 향으로 올랐던 종목들 외에 좀 벌어져 있었던 이런 시스템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파운드 쪽, 그다음에 뭐 칩류들 이런 부분들 조금 한번 챙겨서 앞으로 좀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반면에 오늘 하이닉스가 뭐 321단 이제 내게 나왔죠. 그 결국은 또 이제 HBM이라든지 후공정 쪽 흐름이 개선됩니다. 오늘 보면 삼성향들이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에이드테크, 뭐 코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가온칩스 이런 식으로 강했던 것 같고, 하이닉스향 쪽에서는 뭐 STI는 뭐 삼성한테도 수주를 받으니까, 그리고 삼성향 고려해서 보면 두산 테스나도 이제 나중에 좀 올라오면서 결국은 이제 조금 그동안 하이닉스 향으로만 치우쳤던 부분에서 약간 좀 삼성전자 향 쪽으로 좀 있고, 반도체류들도 조금 이동하는 모습,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나타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계속 기사 플로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들은 조금 잠잠했죠. 이제 폴더블폰 선예약 주문 상당히 고무할 만하게 상당히 많이, 제가 봤을 때 100만 대였었나요? 아무튼 상당히 컸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휴대폰 쪽으로 좀 쉬어면서 그냥 눈치 보는 장세였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특이한 움직임, 맞아요. 그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들 이제 급락하는 듯 하더니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뭐 안 믿으니까. 아니 그 회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더라고요. 보니까 그 회사가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안 믿고, 그냥 그 회사의 뭐 임원들이나 뭐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거나 말거나, 참 그렇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게 만드는 것도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뭐 이번 달 말까지 뭐 밝힌다 뭐 이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아무튼 그쪽도 미국에서도 아니라고 그러고 다들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기면 좋겠죠. 뭐 120 몇 년 만에 진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세계 해외 석학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뭔가 명확하게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굳이 막 그쪽에 가서 너무 힘들게 트레이딩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잘 가는 쪽들, 실적 바닥치고 터닝하고 기관 수급 들어오는 것들, 이런 쪽들 노리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는 하반기에 대장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 코엑트 이제 액티브 바이오 ETF 설정된 이후에 대형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늘 또 이제 비만 쪽들이 정말 싱싱 달렸죠. 어제 딱 저도 뉴스 보면서 일라일리 딱 보고 나서 오늘 우리나라 비만 당뇨 관련한 종목 다 폭등하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쪽에서 다 급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펩트론, 그다음에 뭐 한미약품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대원제약,
라파스. 어제 대원장 라파스는 호재가 나왔는데 오히려 안 가가지고 참 이상하네. 왜 빠질까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그에 반해서 완전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두 종목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방송 통해서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로 니들에다가 비만 치료 물질 집어넣어서 패치 형태로 붙이는 거 그 얘기하면서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두 종목이 오늘 좀 많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약품, 그다음 펩트론, 이제 뭐 그런 유들로 해서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대형주들하고 그다음에 뭐 항암과 관련되어 있는 이중항체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만, 당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는 흐름이었고 오늘 뭐 약간 좀 바이오 섹터 없었으면 좀 많이 섭섭했다라는 하루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바이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도 원래는 아시다잖아요. 제가 바이오하고 반도체 엄청 좋아하고 그거 할 때 또 수익도 많이 나고 그러긴 하는데 제가 상당히 뭐 좋아하는 섹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하게 좀 바이오는 하면은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겠죠? 오히려 들고 있으면 불안해야 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아무튼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 올라오는 것과 비슷하게 그죠? 그다음에 뭐 콘텐츠류들 올라오는 것과 비슷하게 금리가 더 이상 이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할 것에 대한 기대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 그죠? 그런 부분일 때 항상 바이오 섹터 같은 이제 고성장 섹터 안에서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섹터주들이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을 좀 주도하는 경향이 좀 짙습니다. 지금 바로 어떻게 시장을 주도력을 갖고 주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쪽들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때 로봇이랑 인공지능도 다 짚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랑 인공지능도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면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반영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뭐 2차 전지 빠지면 로봇 인공지능 올라오고 2차 전지 올라오면 로봇 인공지능 쉬고 그런 흐름이고 반도체는 거의 뭐 각개전투 흐름인 것 같고 바이오도 일정 부분 지수 관련해서 2차 전지랑 좀 약간 역외관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뭐 전혀 아니었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오늘은 인공지능 로봇이 좀 쉬긴 했습니다만은 이쪽도 개인적으로는 좀 가야 될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제 하이퍼크로바엑스도 있겠습니다만은 삼성도 지금 계속 이제 인간형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 그다음에 고임금의 시대, 그다음에 저출산의 시대에는 로봇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봐야 되겠죠. 단기로 보는 건 아니고요. 멀리 보시는 전략으로 로봇은 보시는 게 맞겠고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최근에 좀 대장이었었고 뉴로메카, SBB 뭐 이런 것들도 따라오다 쉬고 있고 절대 안 가던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LG 향들 이런 쪽들이 지금 살짝 움직였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 움직이면 뭐 알체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뭐 코나는 뭐 개별 흐름 좀 있고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랑 같이 연동해서 솔트룩스 같은 게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플리토도 약간 조금 네이버 향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섹터주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거지 이쪽도 죽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살아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펄떡펄떡 뛴다고 해야 되나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제 심장이 펄떡펄떡 뛰거든요. 이거를 안 살 수도 없고 다 살 수도 없고 이거 사면 저것도 사고 싶고 저거 사면 이것도 사고 싶고 그래서 이것만 사기에는 또 쟤도 같이 갈 것 같으니까 아쉬워. 그래서 돈을 막 찢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사다 보면 정신이 또 같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나쁜 시장은 아니고 좋은 시장일 수 있겠습니다. 뭐 혹자들이 이제 시장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따지면 지금이 상의 난이도를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또 쉽게 생각하자면 되게 쉽겠습니다. 뭐 수능에 있어서도 뭐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는 것처럼 뭐 주식 시장에도 킬러 섹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섹터만 제대로 잡고 공략을 하면 지금은 되게 좋은 시장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섹터, 빠른 순환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필요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쪽은 트레이딩 영역이고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섹터를 골라서 저점 매수를 계속 해나가는 전략 같이 병행하시는 게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주 됐잖아요. 제가 계속 이제 뭐 코록인더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드림텍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를 드리잖아요. 한 번씩 리뷰도 해드리고 체크도 해드리고 추세가 계속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실적 바닥치고 조금씩 터닝하는 것들 아니면 향후에 뭔가가 기대치가 있는 것들 이런 뉴스 이슈 보시면서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도 계속 유효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은 가는 대로 또 새로운 종목은 새롭게 이제 트레이딩하면서 시장에 순응하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너무 널뛰기도 심하고 멀미가 날 정도로 펄떡펄떡 뛰고 있어서 힘들지만 방향이 잡힐 때 내가 빨리 좀 액션을 해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이 나쁠 수도 있겠죠.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생각. 이거 나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방으로 강하게 뭐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도주가 완벽하게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트레이딩하는 박스권 대응 전략 좀 좋을 것 같고 섹터 순환매 전략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8월 변동성 많이 커지고 있고 실적 시즌 여기 지나고 있죠. 여기 지나고 살짝 찬바람 나기 시작할 때 또다시 분류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누가 대장을 다시 할지 이런 걸 좀 가려보는 시간?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비만 치료제, 당뇨 이쪽은 이미 연초부터 달려왔고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뭐 이쪽은 워낙 대박이었었고 실적 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은 그 심혈관계 질환까지 동반하는 비만 치료에 있어서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요런 부분들이 제약사들한테 결국은 실적으로 다가왔다라는 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쪽을 연구하는 기업들, 그다음에 제품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기대치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은 아마 탈모 뭐 이런 쪽들이 상반기 때는 좀 그랬었고 최근에는 이제 비만과 관련해서 펩트론이 이제 주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계속적으로 아무튼 해외에서 계속 나오는 그런 이벤트에 맞춰서 움직임이 좀 있었고 뭐 헬스케어 쪽들에서는 이제 진단 쪽들이 많이 올라갔었죠. 그동안 이제 뭐 동은 아나텍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것도 한번 타액으로 이제 혈당 측정하는 걸로 좀 많이 갔었고요. 예전에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도 인슐린 펌프 때문에 좀 많이 갔었고 결론적으로는 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뇨, 비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의 그런 생명의 연장선상에 있어서 만병의 근원 같은 느낌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미용과 뭐 이런 쪽으로 연결해 볼 수 있겠죠. 건강 이퀄 미용 쪽이 아마 비만 당뇨가 아닐까 싶어요. 이게 사람의 삶의 질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질병이거든요. 뭐 당장 죽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뭐 치료 목적보다는 이제 개선의 목적으로 뭐 미용의 목적으로도 활용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이런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사실 뭐 그렇잖아요. 항암제가 갑자기 뚝딱 나와가지고서 먹자마자 너 고쳤어 뭐 이런 케이스는 드물잖아요. 근데 이제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쪽도 지금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그거 이퀄 실적이다라는 거죠. 사실 케어젠도 그동안 그런 건강기능식품으로 갔던 부분이고 오늘 실적 나오면서 뭐 물론 뭐 액분과 관련되는 거래 정지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케어젠도 변동성이 많이 커졌던 상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비만, 당뇨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는 쪽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이 지금 이제 오늘 단 한 번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추세는 분명히 좀 연속성이 있을 수가 있겠다. 특히 이쪽에서 임상의 성과가 계속 나오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주도력은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싶고 그 외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10월, 11월 계속 학회가 있으니까 그런 학회에 맞춰서 발표하는 기업들도 충분히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ETF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이 뭐 주도력을 가지고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오늘 게임주들도 많이 좋았죠.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오히려 뭐 펄어비스 그다음에 아까 모두 올랐는데 뭐 W게임즈인가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조금 너 이제는 저점이다 더 이상은 없겠지 뭐 이러면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최근에 뭐 콘텐츠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라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수주는 잠시 쉬어갔지만 뭐 어제는 설탕 관련해서도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더 궁극적으로 최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수 소비주, 뭐 중국형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조정 다시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저점 잘 지켜주는지 보시고, 사실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제 카페리가 이번 주부터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제주도에 중국인들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화장품 주식들이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중소 화장품 중심으로 해서는 시세가 엄청났죠. 제가 코스메카 코리아를 6,000원대부터 봤는데 3만 원이 넘었잖아요. 근데 5배가 오른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소형 화장품들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답은 뭐예요? 결국은 최악의 실적 바닥치고 컨센도 없는 상태 속에서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갔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도 얼마든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종목 찾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시장 좀 살펴볼게요. 오늘 사실 개인들은 기회는 이때다가 오늘 많이 팔았어요. 코스닥도 3,200억대 팔았고, 거래소도 뭐 876억 정도 매도가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거래소 코스닥 많이 샀죠.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래소는 대형 반도체 쪽도 샀을 거고, 코스닥은 시총 상위 바이오 제약들, 뭐 반도체 일부들, 뭐 이런 것들 아마 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도 좀 일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은 좀 많이 거래소를 팔았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잖아요. 근데 항상 목요일날 위클리 옵션 만기에다가 옵션 만기 이게 겹칠 때는 종목의 변동성도 많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목의 변동성이 커졌던 만큼 내일 어떤 변동성을 다시 가져올지 좀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눌려왔던 시장이 수요일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강하게 터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방향성 바꿔야지만 옵션 투자자들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만기 주간에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시장 변동성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시장이 뭘 원하는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도력이 있는 섹터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지만 내소의 현상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개인들은 좀 많이 매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 바이오 얘기 한번 더 해드려야 되는데, ETF 얘기 다른 분들도 뭐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ETF는 패시브형이 아니라 액티브형이잖아요. 그죠? 그게 좀 더 중요하고, 또 8월 중순쯤에 이제 타임폴리오죠. 운용사 그쪽에서도 또 이제 바이오 이제 ETF가 들어온단 말이죠. 일단 ETF는 들어오면 담아야 되잖아요. 담으면 일단 또 시가총액 큰 것들 또 일정 부분 담고 뭐 좋은 종목들 담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비중별로 보면 이제 유한양행이 되게 많죠. 그죠? 보이시죠? 유한양행이 되게 많은 편. 이게 사실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도 임상 기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먼저 달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얘들을 짚어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유한양행이 비중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삼바, 지금 SK바이오팜도 지금 10만 원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죠. 99,300원까지. 이 SK바이오팜도 바닥에서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을걸요. 한 7, 80% 정도? 이 바이오팜은 계속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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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좋다 좋다 얘기 나왔을 때 아마 사람들은 다들 2차 전지에 정신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은 바이오는 질려서 안 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그룹주가 다음 주 14일? 근데 이때가 공시 기한일 거예요. 아마 합병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할지 좀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있는데, 뭐 합병에 대해서 확실히 멘트가 나오면 제약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알테오젠, 이 파마리서치, 네, 이것도 계속 좋게 얘기 나왔던 종목이었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죠. 오늘은 좀 빠졌습니다만 비중이 높은 편이죠. 뭐 JLK나 뭐 루닛은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 영상 쪽이고, 요 GI 이노베이션도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 요 종목도 최근에 차트 보니까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오는 흐름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한양행, 오스코텍 섞여 있고, 셀트리온 들어 있고, 퓨처캠 요게 또 들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중도 막 적지는 않아요 보니까. 요 퓨처캠도 회사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리고 한미약품 들어있고, 뭐 ST팜도 들어있는 상태라서 오늘 많이 올랐어요. ST팜도 오늘 그래서 좀 올라왔고, 보르노이도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르노이도 그래서 그런지 빠지면 올라오고 올라오면 빠지고 변동성 좀 많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보르노이도 이 회사도 10월 11월쯤에 이제 결과치, 임상 결과치 나올 건데, 회사는 되게 좀 강하게 좋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택도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미용 의료기기 쪽이죠. 이게 올리지오인가요? 아마 그런 쪽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원택 같은 경우도 실적이 엄청 잘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주가 반등이고 오늘은 조금 빠졌죠.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쪽들은 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그렇고 이제 클래시스도 다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충분히 이것도 최근에 흐름 괜찮고요. 다 바텍도 의료기기 쪽들이잖아요. 치과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랩지노미스, JVM은 약 포장하는 거죠. 아이센스도 최근에 좀 빠졌다가 오늘 살짝 반등 하다가 밀렸네요. 막판에. 아까 제가 이거 3만 한 1,000원 가까이 있는 거 봤었는데 언제 이렇게 빠졌지? 제가 못 본 사이에 빠졌나 보네요. 아이센스도 약간 조금 매도 안팎이 있는데 오늘 뭐 들리는 얘기는 이런 혈당, 비만, 당뇨 쪽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혈당 관리하는 쪽들, 진단하는 쪽들, 아이센스나 뭐 동원아나텍 이런 쪽들이 그래서 빠졌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 보니까 동원아나텍도 주가 상당히 빠져서 한번 다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나 뭐 싶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뷰노 이런 거 레이 다 아시는 종목이죠. 에비언, 앱클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비중 더 작은 것들도 많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비중들 보시면서 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그 ETF 쪽에 자금이 유입이 되면은 왜냐면 사람들이 바이오 직접 사기는 어려우니까 요거 ETF 선택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종목들을 담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오늘 상대적으로 뭐 그동안 못 갔었던 오늘 이중항체나 그 외에 뭐 종목들도 많이 올랐어요. 보면 이제 당뇨랑 관련이 있다 싶은 것들은 되게 많이 올랐죠. 뭐 큐라클 이런 것들도 당뇨랑 관련 있고 그다음에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H1B 제약 이쪽도 지금 약간 이쪽 펩트론과 같은 기전이죠. GLP-1인가요? 그 기전으로 되어 있는 주사제 이거 좀 연구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니까 그 예전에 사업 보고서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HLB 제약도 당뇨랑 엮여서 조금 움직임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약바이오 섹터 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좀 움직임이 있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좀 잘 못 가고 그래도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들 이제 관심은 당뇨 비만 이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과 관련되어 있는 기대치가 있는 것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오늘 보면 뭐 레고캠 바이오나 ABL 바이오 같이 이렇게 시총 상단에 있는 것들도 일정 부분 움직임이 연동이 되고 있으니까 또 내지는 낙폭과된 것들 정말 저 바닥에 있어서 아무도 관심 없는 것들도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샤페론, 뭐 지노맨 컴퍼니 뭐 이런 식으로도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면 바이오에 대한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사람들이 그동안 못 올라온 것들도 좀 찾게 되니까 본인이 보유하고 계셨거나 관심 있게 보셨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 보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이제 비만 당뇨로 이제 지목이 된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펩트론이나 뭐 라파스나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화미약품 이런 것들까지 해서 비만 당뇨 신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꾸준히 챙겨서 주도적인 흐름을 이어나가든지 좀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오늘 많이 올라서 뭐 물려 계셨던 분들한테는 좀 회피한 시간 제약바이오가 없는 분들 근데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들 근데 없는 분들 저도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좀 많이 갖고 있는데 항상 올라오면 내 이번에 올라가면 진짜 팔 거야 마음을 먹는데 또 막상 올라오면 아니지 좀 더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저도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다른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항상 매매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간이지라 저도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느 한쪽에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다 먹을 수 없으면 내가 제일 잘하는 종목 제일 잘 보는 종목,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놓고 그것만 노리는 거예요. 그게 내 목표 사정권 안에 들어올 때 그것만 공략하겠다고 노리는 거예요. 반도체면 반도체, 2차전지면 2차전지, 바이오면 바이오, 로봇이면 로봇, 인공지능이면 인공지능.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사정권에 왔을 때 그 종목만 노리면 수익 충분히 날 수 있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되고 종목만 갑자기 나중에 백화점 된 다음에 시장 빠지면 손도 못 쓰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중심을 잡고 좋은 종목을 계속 모아나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종목군들은 뭐 그동안 계속 분석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뭐 그런 종목들 저 농담이 아니라 계속 펄어비스나 드림텍이나 그죠?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들이잖아요. 코록인더나 뭐 이런 것들 계속 말씀을 드려온 것들이니까 뭐 심택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계속 꾸준히 좀 잘 봐주시면 좋겠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설탕 문제 터지고 나니까 뭐 밑도 끝도 없이 빠지던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도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시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은 분명히 어디선가 뭔가 좀 만들어낸다는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2차 전지에서 이제 후발 소부장내에서 못 갔던 동박도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관심을 두면 어떻겠냐라는 생각.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빠진 뭐 응급제들도 다시 한번 가격 좀 나노신소재 뭐 이런 것들도 가격이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볼 시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죠. LNF도 정말 미친 듯이 빠졌잖아요. 일단은 LS가 견조하잖아요, 지금. LS가 견조한 상태 속에서 LNF 많이 빠졌는데 둘이 같이 협업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LNF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수직 계열이었단 말이죠. 이 부분을 LS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LNF도 지금 최악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미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급락은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연결.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 시장은 조금 뉴스를 좀 많이 보시길 좀 바라겠고 그 뉴스를 해석해가면서 좋은 종목. 왜냐면 저도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최근에 안 보다가 조정 많이 받은 가온칩스를 딱 본 게 뭐 오늘 나왔던 기사죠. 삼성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 그럼 그럼 가온칩스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뉴스를 좀 많이 보시면 지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만 당뇨도 마찬가지였을 거잖아요. 뭐 해외에서 포인트가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자동차가 계속 죽어도 못 갔던 이유는 제가 이것도 한 달 반, 두 달 전쯤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의 기아차, 전기차 재고가 늘고 있다고 어느 회사 애널리스트가 쓴 부분 그래서 다올이었나? 아무튼 그 애널리스트가 계속 목표치 내리고 막 자동차 내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때부터 못 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전기차 부품 업체들 뭐 일부 차종이긴 합니다만은 뭐 부품 조금 생산 줄여달라 뭐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결국. 그러다 보면 또 이제 한번 쭉 빠지는 거고, 그죠? 근데 뭐 반대편에서 나온 애널리스트는 아니다. 뭐 전기차 업체가 현대차, 기아차밖에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머지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서 계속 더 많이 팔기 위해서 MS를 올리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 테니 부품주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레포트도 나오고 있잖아요. 뭐 해석은 뭐 시장이 나중에 움직여 주는 대로 따라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섹터주들이 계속 못 간 거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전장이 좀 미적지근해지니까 또 못 간 거고, LG노텍은 애플의 아이폰이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이제 9월 20일, 2일인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 분위기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계속 뭐 애플의 그런 헤드셋 기기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아이폰도 그렇고 약간 불편함이 늘어나다 보니 뭐 LG노텍도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BH도 못 가는 거고, LX 세미콘도 같이 못 가는 거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MLCC도 지금 바닥은 쳤다 그러는데 잠깐 오르고 눈치 보고 있잖아요. 뭐 사마콘덴서나 삼성전기도 좀 눈치 보고 있는 거죠. 대만의 이제 MLCC 업체들 뭐 전망치 이런 거 보면은 올해 회복은 되겠지만 뭐 크게 서프라이즈는 아닐 거야라는 뉘앙스의 이런 멘트나 뭐 이런 전망치가 나오다 보니 또 MLCC도 가다가 주춤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이 다 엮여 있어요. 그래서 각 IT 섹터라든지 각종 그런 뭐 원자재와 관련 섹터라든지 이런 쪽들은 해외에서 들려오는, 그러니까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업종에 있는 종목들, 주요 종목들의 방향성을 잘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매매하시기 좀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일 발표되는 CPI는 뭐 3.3 정도 다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나왔을 때 시장의 반응이 좀 중요하겠다 말씀드리겠고, 은행 문제를 어저께는 크게 생각 안 하다가 뭐 오늘 밤에 다시 크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되게 강력하게 했었고 그거는 다 통과가 됐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은행에 큰 문제가 갑자기 터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뭐 약간 일정 부분 변동성의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될 수도 있겠고, 뭐 미국 국채 발행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다 연관성은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는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은 추세가 강하게 이탈하는 부분은 없었다.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해하는 종목군들 한번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고, 뭐 제약바이오는 아까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여기서 무슨 종목을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까? 사실 바이오는 좀 시가총액이 큰 것들,
그 코스닥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중심을 잡아주면 되게 좀 비실비실한 것들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런 비만 당뇨 쪽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던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뒤늦게 후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일도 조금 흐름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제약바이오는 깨알 만큼 종목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시장이 방향만 잡아주면 제약바이오에서는 수익을 40~50% 내는 건 상당히 좀 쉬울 정도로 종목들이 많고요. 변동성도 많이 크거든요. 뭐 오늘만 해도 뭐 상한가도 상당히 많고 뭐 한미약품 하나가 이렇게 14.6%나 올라올 정도니까 한미약품 하나가 그죠? 오늘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약바이오 움직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수익률 내기는 조금 더 좋은 시장? 오늘 한미약품 올라가면 바로 한미사이언스를 잡는 게 맞잖아요. 한미사이언스가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한미약품보다. 그죠? 항상 한미약품이 움직이겠네? 그럼 나 한미약품 없는데? 한미사이언스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히려 막 이렇게 되게 못 갔었던 바닥에 있었던 ST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올릭스나 올리패스는 너무 많이 빠졌었고 뭐 쭉 너무 많으니까 뭐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제약바이오들은 상당히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랩지노믹스도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 보니까. 그죠? 오늘 저 사실 바이오는 일일이 뭐 그 기업을 막 정확하게 파헤쳐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그 회사가 뭐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임상을 한 어느 정도 단계 하고 있는지 뭐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런 정도는 항상 좀 봐주시면 좋겠다. 오늘 사실 신테카 바이오도 21%나 올랐죠. 다시 잠깐 쉬고 지금 신테카 바이오 다시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오늘은 뭐 안 간 거 없으니까 제가 뭐 뭐라고 이거 인벤티지랩 요거는 또 상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펩트론이랑 지금 같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죠? 인벤티지랩은 뭐 지금 상한가 들어간 상태라서 아무튼 이 종목 지금 약간 대장 같아요.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 요거 좀 대장이죠. 그런 흐름이고요. 이런 것들 펩트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장이고 동아ST도 그렇고 이것도 약간 그런 류라고 그러네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것도 약간 비만 쪽인 것 같은데 아까 얘기 들은 바로는 그리고 이제 라파스도 그런 식이고 패치긴 합니다만은 라파스하고 대원제약은 같이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붙여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치매 이런 쪽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비만 쪽들도 움직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그거 두 개 정도가 똑같지 않을까 싶긴 해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 HLB 제약도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이고 퓨처캠은 좀 많이 올라갔죠. 뭐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그쪽 류들은 아닌데 그 유한양행도 좀 많이 올라갔고 뭐 이렇게 제약바이오는 섹터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이 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약을 많이 하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눌러보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결국 이제 비만 당뇨, 뭐 치매 정도 요 정도의 흐름이 있었다. 뭐 최근에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좀 많이 움직였었고, 그죠? 오늘 진단키트 쪽들도 많이 움직였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진단키트 쪽들 많이 움직였는데 동훈 아나텍이 못 갔다? 그러면 한번 내일 움직이려나? 한번 체크해보는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뭐 탈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지금 많이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아무튼 지금 바이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이오입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꼭대 밑에까지 제 화면에 가리는 부분까지 다 바이오기 때문에 일단 설명드리긴 그렇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ETF 중심,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 주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좀 시장 조금 차트 보면서 봐드릴게요. 이제 거래소가 조금 바닥에서 조금씩 터닝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일단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600선에 딱 붙여놨기 때문에 지난번 2650, 50, 60 여기 저항인 건 아실 테고 바닥선에서는 여기 61선 부근 위치한 2580, 2580 정도가 기술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지지선을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가격대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2580선이 잘 유지가 안 되면 다시 또 이제 2500에서 2600 사이 박스권, 100포인트대 박스권으로 진입할 수가 있으니까 코스피 뭐 지수 관련주 하시는 부분들은 그거 좀 봐주시고 뭐 코스닥도 이제 뭐 천스닥 앞두고 이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두 날이 쌍봉이잖아요. 그죠?
쌍봉이고 이 쌍봉 안에서 아직까지는 뭐 이 큰 장대 음봉이죠. 이 장대 음봉 안에서 봉이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움직임은 그냥 하나의 봉 안에 있다. 뭐 요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쪽도 코스닥도 한 880대, 그죠? 880선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방 쪽으로는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930, 40 정도 좀 막히는 수준 좀 고려해 보시면서 보시고요. 일단은 지금 뭐 21선이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으니까 61선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는 그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종목들 중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물려 있기도 하고, 그러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흐름이 계속 이제 바닥 탈출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죠. 일단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인 거는 다 아시죠? 여기는 이게 사실 주식이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데 여기 보이시잖아요, 그죠? 여기 요 부분에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생각하면 하방으로는 뭐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1만 5천 원? 네, 요 정도가 계속 지지선 역할을 해준다. 좀 생각해 보시면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계속 이제 앞으로 금리의 방향성만 확실해지면 그동안 금리 올라가면서 피해봤던 종목들 이런 쪽한테 뭐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줘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다시 또 이제 기관이나 사모펀드가 팔긴 했지만 오늘 외국인이랑 연기금은 좀 꾸준히 사고 있는 상태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뭐 또 오늘 뭐 다 올라서 제가 뭘 봐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설명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뭐 제약바이오 설명드렸던 것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일단 뭐 그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안에서는 뭐 혹시라도 이제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종목은 그냥 계속 추세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연말까지 여기 한 어떻게 8, 9만 원 정도 목표로 너무 큰가요, 꿈이? 근데 아무튼 단기적으로 여기 6만 2, 3천 원 저항인데요. 여기만 넘어가면 또 새롭게 또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한 5만 2천 원 정도만 안 깨면 가져가시는 전략 나쁘지가 않겠고요. 코로인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위에 상당 박스권 안에 갇혀 있지만 이 박스 5만 5천 원만 또 뚫어내면은 쉽게 6만 원 가고 그 뒤에는 한 목표치 한 7만 원 정도 설정해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코로인도 같은 경우도 아라미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증설효과 연기금 아직 팔고 있지 않고 외국인 다시 들어왔으니까 챙겨서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드림텍도 유니퀘스트랑 같이 움직이는데요. 유니퀘스트랑 드림텍은 빠지면 빠지고 같이 오르가면 올라가는데 이게 드림텍이 14,000원만 가면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수급을 보면 자꾸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 이제 사모펀드가 계속 팔아대다가 오늘 조금 샀습니다만 이제 또 연기금이 그동안 사다가 조금 팔고 기타가 이제 계속 사고 있고 뭐 일단 외국인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매도가 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은 뭐 사실 이렇게 14,000원을 못 뚫을 지경은 아닌데 반도체들이 올라올 때 그쵸? 못 뚫을 지경은 아닌데 일단 추세는 계속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드림텍은 14,000원을 뚫기 위한 몸부림이다. 그래서 13,000원 지지선 정도로 보시면서 뭐 만약에 뭐 합병 전에 한 12,000원대 초중반 엊그저께 왔었잖아요. 그죠?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그때 못 사셨다라면 또 한번 온다라면 그 기회를 한번 삼아 보시고 여기 되게 큰 저항대 그때 그어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뚫어내면은 일단은 1차적으로 한 16,000원 정도 갔다가 또 조정받고 또 다시 최대 목표치인 2만 원, 2만 1,000원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 이것도 인공지능, 로봇, AI, 의료, 영상, 기기 다 해당되거든요. 드림텍 같은 경우는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지금 시대에 잘 맞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조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흐름 중에서는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은 뭐 그때 다 봐드렸잖아요. 뭐 레인보우, 뭐 뉴로메카, SBB, 그다음에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요 정도
보시고 작은 것들 많이 올랐죠. 최근에 유진 로봇 같은 경우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로봇 안에서도 좀 뺑뺑이가 돌고 있으니까 다시 또 주도적인 힘으로 오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인공지능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솔트룩스, 플리토, 코난, 뭐 알체라, 여기서 또 돌아가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으니까 역시 좀 2차 전지 빠질 때 이쪽으로 조금 힘이 실리는지 한번 봐주시면서, 뭐 아무튼 뭐 지금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알체라, 솔트룩스, 코난, 플리토 여기까지 해서 인공지능 흐름 봐주시고, 아까 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칩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네, 요 가온칩스도 조정 많이 받고 오늘 첫 반등 나온 거거든요. 일단 뭐 4만 원 정도 지선으로 생각하시고, 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을 조금 활용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게 이제 칩셋 미디어. 죄송합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많이도 오르긴 했지만 또 최근에 좀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첫 반등이 나왔으니까,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오늘 저점, 어제 저점 연결해서 지지선 35,000원대 후반, 36,000원 가까이 놓고 여기 21선인 4만원 여기 강하게 돌파되는지 거래량과 함께 챙겨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텔레칩스는 지금 21선, 60에서 다 깨고 내려간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밑에 121선 깔고 있는데 역시 2만원 정도가 저항대가 되는데, 이것도 그거 돌파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고, 반도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 흐름 쪽 보시면 되고, 뭐 사실은 하이닉스 흐름 저는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뭐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뭐 두산 테스나나 STI 뭐 이런 것들도 좀 반등할 타이밍이 조금 다가오고 있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심텍도 최악의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뭐 아까 좀 드림텍이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좀 완만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텍도 4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유하신 분들은 대응하시는 전략 좀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차트 안 보여드렸으니까 라파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틀어서 올라오잖아요. 라파스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5,000원대 고비만 강하게 넘기면 4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라파스도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터졌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터져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 챙겨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라파스도 생각 뭐 4만 원, 4만 5천 원, 뭐 이 정도까지 열려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비만, 당뇨 이런 쪽들이 움직여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고 이제 같이 가는 게 대원제야. 이게 제가 둘 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둘이 막 연구한다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닥일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죠? 마이크로 니들에다 심는 부분들. 대원제약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라파스 대비해서는 덜 올랐죠. 그리고 대원제약도 이제 바닥에서 거래가 실리고 있고, 겨울철 되니까 감기약, 그다음에 뭐 코로나 참고라면 그거 기타 등등 다 수혜 가능하니까 뭐 보시면서 대원제약도 한 2만 원 정도까지 좀 열어놓고, 뭐 물론 여기 더 볼 수도 있겠죠. 22,000원까지도. 근데 일단은 바닥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000원 정도. 네. 생각하시면 15,000원 정도가 최대 바닥이고, 중간에 한 15,000원, 요새 보면 한 15,000원, 2,300원에서 좀 지지받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15,500원 정도 러프하게 지지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지만, 최대는 한 15,000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추세 대응하시면 대원제약도 뭐 되실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너무 제약바이오 많이 간 것들이 좀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너무 많아요. 제약바이오는 진짜 좋은 종목도 많고 가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그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주도 종목들 중에서 뭐 못 간 것도 후발주들 찾아내는 노력은 좀 계속 좀 필요하겠다. 아까 말씀드린 HLB 제약, 이것도 뭐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뭐 바닥인데 이것도 약간 당뇨랑 연관이 있고요. 뭐 큐라클, 이거는 실제 뭐 당뇨 치료는 아니지만 당뇨와 관련되는 다른 병증에 대한 치료, 뭐 이런 부분에서 큐라클도 최근에 좀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오다가 조정받고 오늘 좀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좀 당뇨랑 연관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좀 챙겨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아까 지금 동훈아나텍은 보니까 많이 빠졌던데, 그죠? 요거는 조금 시세도 엄청 난 다음에 시세 나고 나서 그냥 바로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그냥 죽지는 않더라고요. 한번 이제 뒤풀이 할 수 있잖아요. 뒤풀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뒤풀이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25,000원 정도의 짧은 지지선 내지 손절선 그거 놓고 기술적인 반등만 뭐 3만 원 정도 이 정도 노려보는 전략.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것도 당뇨랑 관련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다 주는 건 어떻게 왜냐면 올려놓고 급락 주고 리바운딩 주고 한 번 더 미루고 그 다음에 또 리바운딩 주는데 그 리바운딩이 직전 고점 못 넘거나 아니면 더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추세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많이 빠졌으니까 또 한번 저것도 한번 이렇게 째려보다가 오늘 느낌 이상해 뭐 그럴 때 뭐 한번 관심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뭐 많이 빠지고 안 오른 게 나노신소재 뭐 이런 거 많이 올랐다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여튼 뭐 롯데에너지 모티리얼즈 SKC 뭐 솔루스 첨단 같은 이런 동박 업체들도 저는 조금 중장기로 계속 째려 보다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사실 뭐 포스코 홀딩스가 저는 괜찮아서 아 이게 이 포스코가 아니구나. 네. 사실은 뭐 다른 방송에 나가서는 저 20에서 딱 닿았을 때 반드시 반등 나와야 된다. 뭐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갭 메꾸고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추세를 계속 보시면 좋겠죠. 지금 대장주가 포스코 그룹주, 그 다음에 조금 움직일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인데 일단 11일 날이죠. MSCI 지수 편입 발표되는 거. 그때 11일 날 편입 발표되고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는지 매수가 나오는지 에코프로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1일 날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선행적인 매수 수급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새 이벤트 결정 나고 나면은 매도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챙겨서 에코프로는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거 안 올랐던 2차 전지의 소부장들한테 조금 룸이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은 다 그냥 뭐 사실 뭐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막 이게 특징이 있으니까 이걸 보세요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일단 뭐 LS도 뭐 아까 LNF랑도 같이 맞춰서 얘기했지만 이게 추세 한번 올라오고 나서 2차 전지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뭐 물론 전력선 뭐 이런 케이블 쪽에서도 관련이 있어서 움직이긴 했지만 이 종목도 지금은 이제 11만 원대 중반 네, 요 정도가 좀 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도 그 부분 지지력 봐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11만 원만 안 깨면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11만 5천 원대 위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다시 윗방향으로 방향 잡으면 LS도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추가적으로 좀 연결해서 더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 2차 전지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이런 부분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 사실 오늘 뭐 전력선은 쉬었지만 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계, 전력선, 조선 기자재 이런 쪽들이 되게 많이 올랐고 보니까 오늘 뭐 인텔리언 테크도 많이 올랐던데. 네, 이 종목도 조정 받고 다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찾아보는 종목들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뭐 물론 저처럼 이제 시작을 보느라고 종목을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할 종목을 찾는다라면은 아까 처음에 다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안에서 주도주 안에서 찾는 게 좋겠지만 이것처럼 이렇게 좀 시장이 좀 이렇게 21선이 빳빳하게 살아있고 그 빳빳하게 살아있는 21선의 지지를 잘 받은 종목들을 선별해 내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사면은 수익을 좀 곧바로 준다? 바로바로 준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뭐 이 종목을 제가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이렇게 쉬다가도 이렇게 N자형으로 꺾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제일 잘 가는 것들이 다 이런 스타일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런 패턴을 좀 찾아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요런 스타일을 좀 찾아내시면 다른 종목들한테서도 좋은 결과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이게 올라갔길래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 이걸 막 사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은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드리고 뭐 분위기도 좀 말씀드리고 뭐 내일 CPI 발표되는 부분 또 내일 옵션 만기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두루두루 좀 챙겨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뭐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중심을 잡고 주도주 섹터가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이니 내가 미리 들어가 있으면 다시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만 머물러 있지가 지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각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뱅뱅뱅뱅 돌고 있으니 어느 한 꼭지점에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그 종목 안에서는 분명히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뭐 물론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강하고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뭐 매매에 자신 없는 분들은 좀 저는 쉬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못 쉴 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많이 빠진 쪽 주도주 어떤 종목들에 가서 버티는 거죠. 들어가서. 그러면 다시 기회가 오니까 이 순환매의 한 꼭지점에 가서 기다리면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전략, 이걸 다 꼭지점을 다 쫓아다니다 보면 나만 힘들잖아요. 수익도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를 쉴 수 없다라면은 그런 방식이 좋지 않겠냐. 방어적인 저점 매수엔 빠른 손절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좀 힘들었던 종목들이 이번에 올라오면 잘 정리해서 현금 일부 확보하고 주도주 안에서 주도주 섹터 안에서의 주도주 이런 부분들 잘 선별해 놓고 그 안에서 포인트를 잡아 나가는 매매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 대응하시는데 편할 수 있겠고, 이도저도 아니면 나는 그냥 한 종목만 계속 공략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대백화점도 앞으로 좋아진대잖아요. 그럼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면세점, 중국인들 온대잖아요. 그럼 면세점, 뭐 카지노 이런 것들 뭐 길게 보면서 조금씩 매집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나만의 섹터, 나만의 종목들을 찾고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보는 전략이 맞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시장 아니고요. 진짜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조금 내가 더 슬림화 시키고 현금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길목 지키기를 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열심히 공부하고 시장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2차 전지는 이제 2차 전지대로,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제약바이오는 제약바이오대로,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내수 소비주들은 또 내수 소비주대로 다 본인들의 갈 길이 다 있어요. 지금 제일 못 가는 게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주, 그죠? 자동차하고 대형 화학주 이쪽 못 가고 있잖아요. 뭐 건설주, 뭐 철강주 이런 거 다 못 가잖아요. 다 알고 보면 경기 민감주들이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기가 돌아가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들한테도 또 기회는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아니니까 그쪽들은 조금 최대한 좀 관망하면서 지금 모두가 괜찮다고 하는 것들 안에서 움직여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섹터를 계속 선별해 놓고 그 안에서 좀 매매하는 전략. 너무 지금 테마주 장세고 너무 등락도 심하고 멀미가 날 정도예요. 저도 계속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심 잘 잡으시고 이것저것 다 휩쓸리지 마시고 10개면 10개 다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중에 2-3개만 찍어 놓고 거기만 집중하시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실패도 없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이 계속 제약바이오를 주목하고 비만 당뇨를 주목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관심도 1편은 둬야 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 반도체도 그러하다. 그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도 조종 나오면 그러하다. 2차 전지는 또 조종 나오면 그동안 못 갔던 중소형 소부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정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뭐 오늘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드리지는 못했지만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사무실로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설명드릴 테니까 뭐 직접 따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오늘 혼란스러운 시장이었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올랐을 수도 있겠지만 좀 기운 내시고요. 일단 뭐 시장 너무 두려워하고 우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지금 시장에 충실하게 대응하시면서 하루하루 좀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